아시아를 혐오했던 핀란드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 때문에 3년간 아시아 여행을 완전히 거부했던 헬싱키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엘리나의 인생 역전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아시아는 절대 다시 가지 않겠어요. 정말 나와 맞지 않는 곳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8개월간 한국 여행을 거부했던 엘리나는 결국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계기로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엘리나가 단 나흘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완전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1년이 흐른 뒤에는 엘리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역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그토록 싫어했던 엘리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리나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종 핀란드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8살이었던 저는 헬싱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헬싱키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1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원룸이었죠. 월세는 정부 주택보조금 덕분에 부담 없었고 무료 의료보험에 연간 5주 유급휴가까지. 정말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교사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핀란드어를 가르치셨죠.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으며 컸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자연을 무척 사랑해요. 주말이면 호수에서 카약을 타거나 숲속을 하이킹하며 시간을 보냈죠. 여름엔 미드나이트 선이라고 불리는 백야 현상 덕분에 밤늦게까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우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되는 극야 시즌이 시작되면 저는 정말 우울해졌거든요. 해가 오전 10시에 뜨기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벌써 어두워지는 날들이 몇 달씩 계속되니까요. 아무리 실내 조명을 밝게 해도 자연광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겨울 휴가였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겨울철 해외여행을 적극 권장했거든요. 처음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으로 갔어요.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죠.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 동료인 미아가 올해는 색다른 곳으로 가보자며 중국 상하이 여행을 제안한 것이죠. 동양의 신비로운 문화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를 품고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마구 밀고 들어오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아, 문화가 다르구나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호텔에 도착해서는 정말 기가 막혔죠. 로비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닥에 침을 뱉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첫날 저녁, 미아와 함께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유명한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큰 소리로 트림을 하거나 뼈를 바닥에 마구 뱉어내는 모습들 말이에요. 화장실은 더 심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길거리에서 겪은 일이에요. 어떤 아줌마가 제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목청껏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길바닥에 뱉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토할 뻔했어요. 미아도 얼굴이 새파래져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사흘 만에 조기 귀국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아와 역시 아시아는 우리와 너무 달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듬해 겨울에도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이번엔 일본이었죠.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의 깔끔한 거리와 정시에 도착하는 전철을 보며 역시 다른 애라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친구가 예약해준 미슐랭 3성급 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옆 테이블 손님이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금연구역 표시도 없었고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재떨이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싶어서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직원이 웃으면서 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실내 흡연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전히 금지되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오후 6시가 되기 무섭게 술에 취해서 전철 안에서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철 바닥에 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진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여행도 예정보다 빨리 끝냈어요. 헬싱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죠. 아시아는 정말 나와 맞지 않아. 앞으로는 절대 안 가자. 이후 2년 동안은 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로만 여행을 다녔어요. 익숙한 문화와 깔끔한 환경 덕분에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리나가 갑자기 한국 문화에 빠진 거예요. 케이팝이라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더니 한국 드라마까지 보며 완전히 한국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리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나, 올해 겨울 휴가는 한국으로 가자. 저는 즉시 거절했죠. 미안하지만 아시아는 정말 싫어. 너도 내가 중국과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잖아.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카카오톡으로 한국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한국은 정말 달라. 한 번만 믿어봐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리나의 열정이 워낙 대단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나가 제 집에 놀러와서 작은 봉지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한번 맛봐봐. 한국 전통 디저트야. 약과라는 이름의 그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꿀의 향긋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게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 음식이야? 이렇게 섬세한 맛이 나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평소 전통 디저트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맛이었거든요. 리나가 빙긋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음악을 틀어줬어요. 이것도 들어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봄날이라는 곡이야.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사의 의미를 리나가 번역해주는데 그리움과 희망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곳이라면 한번 가볼까? 리나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끌어안았죠. 정말이야? 진짜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작성한 글이 이렇게 한국행이 결정된 후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이 정말 바빴어요. 리나는 매일같이 저에게 한국 여행 정보를 보내주면서 완전히 신이 나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출발 2주일 전, 리나가 제게 한국어 기초 회화집을 사다 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연습했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특히 어와 오 소리 구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매력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핀란드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헬싱키 시내 카페에서 케이팝 음악이 나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제 회사 동료인 사라도 어느 날 너 한국 간다며 나도 관심 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출발 일주일 전에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는 위험하지 않니? 라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음식이 너무 매워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서 리나와 만났는데 리나의 캐리어가 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뭘 그렇게 많이 싸왔어? 물어보니 한국 화장품이랑 옷 사려고 여유 공간 남겨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부터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어요. 승무원 중에 한국인이 있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처음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처음이에요 라고 답했더니 한국 음식 추천 메뉴 적어드릴게요 라며 작은 메모지에 한글과 영어로 음식 이름들을 적어주셨어요. 11시간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기내에서 본 한국 영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스릴러적 재미까지 놓치지 않는 완성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영화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도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고추장이 조금 매웠지만 참을 만한 정도였고 여러 가지 나물들이 어우러진 맛이 신선했거든요. 이 정도면 한국 음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살짝 올라왔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깔끔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까지. 핀란드 공항도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였어요. 접속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곳곳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까지 있었어요. 이런 편의시설이 공항에 다 있다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어요. 직원이 영어로 여행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관광이요 라고 답했는데 그 직원이 웃으면서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쉬웠어요.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지도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거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산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 같았거든요. 이나가 저기 한강이야 라고 가리키는데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면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했지만 통화는 하지 않더라고요. 핀란드에서도 전철에서는 조용히 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에티켓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질서의식이 있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모두들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핀란드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문이 열릴 때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노선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다음 역 안내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구나. 명동에 도착해서 호텔을 찾아가는 길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글 간판들이 네온사인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길거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계속 풍겨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서 호떡을 구워 파시는데 그 달콤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하나 사볼까? 이나가 제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있는데 입안에서 녹으면서 퍼지는 단맛이 환상적이었거든요. 이런 간식이 길거리에서 파는 거야?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어요.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주변 관광지 지도까지 주더라고요. 조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은 이런 곳들이 있어요 라며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을 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명동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거든요.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도 아름다웠고요. 이런 게 바로 아시아의 역동성이구나.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번째 정식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리나가 미리 찾아놓은 불고기 전문점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안녕하세요 라며 밝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 주면서 매운 거 못 드시면 안 매운 걸로 주문해 드릴게요 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불고기를 처음 맛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양념에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녹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한국 음식이야
계속 감탄사가 나왔어요. 리나가 봤지? 내가 왜 한국에 빠졌는지 알겠지? 라고 득이양양하게 말하더라고요. 반찬으로 나온 김치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매콤하긴 했지만 상큼한 맛도 있고 뭔가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다는 김치구나.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서울 관광을 시작했어요. 경복궁에 갔는데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근위병 교대식을 보면서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 감동받았어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그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궁궐 안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경복궁에서 정말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도 있구나. 그 카페에서 파는 한과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약과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전통 과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깨강정이라는 과자가 정말 고소하고 달콤해서 리나와 함께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어요. 한국 디저트 정말 매력적이야. 셋째 날 홍대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보는데 K-팝 댄스부터 일렉트로닉 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고생팀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K-팝의 본고장이구나 실감했어요. 홍대 클럽 거리도 구경했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각종 클럽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핀란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리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어때? 한국이 내 생각과 달랐지? 리나가 물어보니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워. 내가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어.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반포대교에서 펼쳐지는 무지개 분수쇼를 보면서 이런 낭만적인 곳이 있다니 감탄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넷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꾼 날이었거든요.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며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희를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분째 계속 같은 속도로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리나도 제 표정을 보더니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리나가 살짝 뒤를 돌아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정말이네. 어떻게 하지? 우리는 발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고 그 남자도 따라서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설마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였어요. 그 남자가 실례합니다. 라고 영어로 소리를 지르며 저희에게 다가왔거든요. 저와 리나는 완전히 놀라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지갑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가방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지갑이 없더라고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제 지갑을 건네주는데 안에 있던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제가 당황하며 말하니까 그 남자가 천만에요. 당연한 일인거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제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자기소개는 정말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창한 영어와 정중한 태도에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리나도 옆에서 와,
완전 신사네라고 속삭였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제가 말하니까 준호 씨가 웃으면서 오히려 제가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가이드를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리나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당연히 좋다고 해 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제가 망설이자 준호 씨가 전혀요. 외국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서요. 특히 핀란드에서 오셨다니 더욱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안내해준 곳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라며 데려간 그곳은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카페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은은한 차 향기와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통차를 드셔보세요. 대추차인데 달콤하고 몸에도 좋아요. 준호 씨가 추천해준 대추차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핀란드의 차가운 겨울을 잊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이런 맛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 찻집에서 준호 씨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걸 좋아해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 몸을 데우는 문화가 있죠. 그러면서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우나가 정말 매일 하는 문화인가요? 제가 사우나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준호 씨가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한국도 찜질방이라는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이태원의 한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는 외국인 입맛에도 맞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너무 맵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준호 씨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남성들 중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불고기 타코, 김치볶음밥, 떡갈비 등 한국 음식을 서양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었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음식이 있다니. 특히 불고기 타코는 달콤한 불고기와 아삭한 채소가 조화를 이루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매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감탄하니까 준호 씨가 웃으며 한국 음식도 지역마다, 요리마다 정말 다양해요. 편견 없이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몇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앱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의 앱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번역 및 문화 안내 서비스였어요. 외국분들이 한국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만들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그가 저희를 도와준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리나가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라고 말하니까 준호 씨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도 해외에서 힘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특히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강바람을 맞는 게 정말 좋거든요. 준호 씨가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면서 매운맛 말고 순한 맛으로 주문할게요 라고 또 한 번 배려해 주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한강다리들이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로맨틱한 곳이네요. 핀란드에도 호수가 많지만 이런 도시적인 아름다움은 처음이에요. 치킨을 먹으면서 준호 씨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솔직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핀란드 남성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핀란드는 어떤 곳인가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준호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자 저는 고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사우나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 복지 시스템까지.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때 리나가 엘리나는 원래 아시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중국이랑 일본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리나를 째려봤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 씨가 어떤 경험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중국과 일본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생 문제, 문화적 충격, 실망감까지. 그래서 한국도 처음엔 오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생각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준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에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헬싱키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했죠. 그 말에 저와 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핀란드를 아시는구나. 네.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선진국이고 복지도 좋다고 해서.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버스에서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했어요. 카페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피하기도 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핀란드가 그런 차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모든 핀란드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친절한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특히 편견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아시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준호 씨가 손을 저으며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경험에 기반한 생각이니까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죠라고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의 야경이 환상적으로 펼쳐졌을 때 준호 씨가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엔서울타워에서 서울 전체를 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저와 리나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리나가 계속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엘리나, 저 사람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많고. 저도 동감이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어떤 남성보다도 매력적이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리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워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준호 씨는 리나가 웃으면서 설마 반한 거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만난 준호 씨는 더욱 특별한 하루를 선사해 주었어요. 엔서울타워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와 함께 보는 풍경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저녁 식사 때 그가 털어놓은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오늘 엘리나 씨를 만나면서 모든 핀란드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진솔한 고백을 들으니 제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준호 씨가 핀란드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가 말하니까 준호 씨가 고개를 저으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오늘 엘리나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준호 씨는 저희를 인천공항까지 직접 배웅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말하니까 준호 씨가 웃으면서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연락 계속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메일까지 모든 연락 수단을 다 주고받았죠. 핀란드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준호 씨가 말했고 저도 한국이 그리우면 언제든 연락해요라고 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연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리나가 계속 놀렸어요. 완전히 반했네. 반했어. 얼굴이 빨개져 있어. 저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 씨 같은 남성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배려심 깊고 따뜻하면서도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 말이에요. 헬싱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는데 잘 도착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한국이 그리워지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줬고 저도 핀란드의 일상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준호 씨가 핀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핀란드어로 어떻게 말해요? 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미타쿨루라고 가르쳐줬더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는 음성 메시지로 핀란드어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헬싱키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문장들을 익혔어요. 준호 씨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좋아하면서 발음까지 교정해줬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준호 씨가 화상통화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 시간을 맞춰가며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을 다시 보니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 전까지, 저는 저녁 시간에 주로 통화를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터 시작해서 취미, 꿈, 가족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준호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화상통화가 없는 날에는 뭔가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이게 정말 사랑인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넉 달이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네,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엘리나 씨를 단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니까 준호 씨가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꿈 같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가까웠거든요. 원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았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제 생일에는 핀란드까지 꽃을 배달 주문해줬고 발렌타인데이에는 한국 전통차 세트를 보내줬거든요.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원격 근무를 제안한 거예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승인이 나자마자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가도 된다고 해요. 준호 씨의 놀라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요? 꿈 같아요. 언제 오세요? 저는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다음 달에 가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부모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괜찮겠니? 라며 걱정하시자 어머니가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뭘 걱정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7개월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은 더욱 반가웠어요. 정말 왔네요. 꿈 같아요. 준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는데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준호 씨의 도움으로 원룸도 구하고 회사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더라고요. 석 달 후 준호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지만 어머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엘리나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예쁘시네요. 아버님도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니까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하시면서 완전히 반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준호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네.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준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는데 준호 씨가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준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명동에서. 엘리나,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청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말했어요. 준호 씨.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결혼할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말하니까 준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해주더라고요. 결혼식은 내년 봄에 여의도 벚꽃축제 시기에 맞춰서 올릴 예정이에요. 이미 핀란드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께도 초대장을 보내드렸어요.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에서 올릴 야외 결혼식을 상상만 해도 설레어요. 프러포즈를 받은 후 지금의 저는 한국관광청과 협력해서 핀란드인이 본 한국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1년에 2번씩 핀란드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여름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실 예정입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